성형외과 안과가 돈을 많이 버고 저기 피부과 돈을 많이 못 벌 그러니까 때예요. 그때요. 그 돈 버는 레이저 클리닉을 하더라고. 아 이거 개업을 하려면 저걸 해야 되겠구나. 딱 하는데 이게 물밀 듯이 밀려와요.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밑에 있는 커피숍에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몇 번 손님 누구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오는 거야. 대박이다. 스킨케어 하는 것도 병원으로 갖고 들어온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때는 형 그때는 피부과 그렇게 인기 없지 않았나? 돈 버는데? 성형외과 안과가 돈을 많이 버고 저기 피부과 돈을 많이 못 벌 그러니까 때예요. 그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피부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게 된 거예요? 레지던트 2년차, 3년차를 연수교육으로 1년씩, 2년씩 저기 갈 수 있게끔 학교에서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미국에서 이게 돈 버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피부과가. 그 돈 버는 레이저 클리닉을 하더라고. 그때 우리나라는 레이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뭐 저기 한 대도 있고 뭐 그럴 정도예요. 아 이거 개업을 하려면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계값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비싸요. 맞아. 그때. 억대 가까이 막 그랬죠. 레이저 한 대가 1억 2억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 이래서 못 하는구나. 투자가 너무 많구나. 그러고 와서 이제 대신 남아서 동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하는데 이게 물밀 듯이 밀려와요.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밑에 있는 커피숍에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몇 번 손님 누구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오는 거야. 대박이다. 저도 20몇 년 전에 제가 피부과라는 데를 처음 간 게 한민병 선생님이었고 그 전에 피부과는 우리가 잘 안 가고 이제 피부 뭐 관리실 마사지하고 뭐 이런 데나 좀 갔었지 그 마사지를 피부과를 잘 안 갔죠. 스킨케어 하는 것도 병원으로 갖고 들어온 사람이 저예요. 피부과의 새로운 역사를 그러니까 쓰셨네. 그 하는 거는 시작은 다 우리 병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소문에 의하면 한익병 원장을 보려고 가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어. 형 솔직히 거기서 손님 그 아니 옷이 앉아 너무 중에 잘생겼더라고. 잘생겨가지고 근데 잘생겼는데 제가 뭐 또 할 거 없어요. 뭐 또 해주세요 이러면 아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거 뭐 그냥 이런 데 돈 쓰지 마세요. 지금도 그래. 형. 그래서 더 약간 더 믿음이 신뢰가 확 가더라고. 함익병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됐지만 돈만을 위해서 진료하진 않았습니다. 형 그게 3명이 했으면 아니나마도 이렇게 쪼개면 얼마 안 돼요. 그냥 많이 벌면 쪼개도 많아. 너무 잘 됐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1년에 집 한 채씩 샀나? 그럼. 진짜요? 1년이 뭐 몇 달 만에 집안천 샀다니까 몇 달 만에. 아니 근데 선생님도 그 큰 돈을 벌어서 본인을 위해서 뭐 하나 팍 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요? 없어요. 나는 나름이 쓴 건 없어요. 없어. 이것도 내가 준 옷이야. 그럼 주로 돈을 큰 돈 쓰는 데는 어디예요? 큰 돈 쓰는 게 날 거 없죠. 그냥 사람 만났을 때 밥값 쓰는 거. 그게 저는 유일하게 내가 돈을 제가 부자 됐다고 그럴 때 뭐라 그냥 부자 기준이 37살에 부자가 됐거든요. 게를 쪄서 날로 먹을 때. 꽃게탕이 아니고 꽃게를 쪄 먹을 때, 게를 쪄 먹을 때 이 정도면 나는 정말 부자 됐다. 고깃국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그런 순간이 오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치를 하기는 해요. 어떤 면? 집 사치예요. 집? 집은 사치예요. 큰 집 사요. 큰 집. 그거는 형편에 비해서 넓은 집 사요. 이 집 몇 평이에요? 이거 93평이요. 93평.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봐요. 그 결국 어릴 때 내가 없었던 것만 추구하는 거야. 보상 심리죠. 어렸을 때 못했던 그런 게 거.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평생 이삿집 다니고 새집 다니고 단칸방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도 겨울 되면 난방을 지금 좀 세게 틀어놓고 자요. 난 추운 게 질색이야. 한번 펑펑 한번 뜨겁게 한번 예. 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여름에 뭐 이렇게 에어컨 갖고 마누라는 이건 전기세만이나 나는 내가 춥고 덥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 때문에 뭐 안 하는 거 싫다. 아 너무 이해된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저희요? 궁금하다. 미팅했지 대학교 때. 아.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그 외모밖에 안 봐요. 은근히 바랬겠다. 함선님이 되기를 그죠? 얘가 눈에 탁 띄더라고요. 게다가 대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때 누가 양복 입고 다녀요. 양복을 착 감색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어머, 웬일. 원래 양복 입으면 안 멋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자기 소지품 얘기를 남자가 했어요. 옛날에 소리만 이런 거 내놓고 그러자. 트럼프를 하다 왔대 친구들이. 그 카드를 치다 왔다고 카드를 내더라고요. 카드를 냈는데 다 까만 거야. 근데 한 명만 빨간 하트를 10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잡으려고 확 잡았지. 빨간 하트. 10개를. 입병이는 아니죠.
그렇네. 아니더라고. 그럼 익명 영화는 그런 색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첫눈에 확 반하셨네요. 너무 반했죠, 진짜. 아니, 저런 애가 세상에 있나, 막 이러면서. 나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내 파트너가 아니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랬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 A4 용지를 딱 꺼내더니 4장을 딱 놔두더라고. 그래서 1, 2, 3, 4 하고 이름 다 말하래. 4명 다 쓰고 전화번호 탁탁탁탁 받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신발 막 벗고 들어가면서 엄마 나는 있잖아 운도 없이 있잖아 내 옆에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이러면서 들어갔어.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집 전화로? 집 전화로 얘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상상도 못했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때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요. 진짜. 아니 그러면 이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따야 되는데 그때는 뭐 친구와의 의리 이런 것도 없는 거지. 영화처럼 첫눈에 반한 두 사람. 7년 동안 사랑을 키워갔다는데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난 제 동생은 참 좋겠다고 쟤랑 살아서. 내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맞아, 그 사랑하면 그래. 그 가족이 부러워. 걔랑 같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는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왜냐면 의사가 그때도 그때는 키가 3개였잖아. 13세기였어요. 키가 3개. 열쇠 얘기 많이 했지. 13세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렵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해줄 만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는 이제 시댁에서의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도 보라 그러고 하니까 자기는 좀 보기도 했고 사귀면서 가야지 그렇지, 어떻게 이제 가야지. 엄마가 가자 그러면 가야지. 키 3개 준다는데 나가야지. 키 3개 정도가 아니야. 그래요? 네, 강남 빌딩이야. 그 건물에 개업시켜줄게. 그럼 가야지, 그냥. 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조건인데 나갈 때 느낌은 뭐 내가 돈 보고 내 결정을 바꾸진 않는다 생각하고 나갔죠. 야, 멋지다. 나갔는데 돈이 아니라 여자가 괜찮아. 근데 돈이 아니라 여자가 괜찮아. 돈도 많은데 여자도 괜찮아.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일단 양다리를 거쳐봐도 괜찮지 않나? 그죠? 양다리를 걸쳤죠. 걸쳤어요? 형수 거쳤다잖아. 아니 근데 그게 길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두 처음 번. 만났는데 그거. 내 원래 계산은 처음 만나서 그냥 딱 얘기하고 미안하다 우리 엄마 손에 걸려 나온 거다. 뭐 서운하겠지만 나도 미안하다 이 사과가 걸렸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새벽 2시까지 술 먹었잖아. 진짜 혼란스러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날 때는 내가 이 얘기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그러려고 만났는데 또 말이 안 나오네. 이야. 그 여자분도 좋아했구나. 보기 좋아하지. 인물 잘생겼지, 그쵸. 의대지. 그 친구도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세 번째까지 그냥 만났어. 그래서 세 번째 만날 때는 할 얘기가 있다. 얘기를 내가 이제는 해야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할 것 같다고. 그래서 여차차에서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엄마 때문에 나갔는데 나는 그냥 보통의 별 매력 없는 여성이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 생각하고 나가서 가볍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솔직히 네가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런 조건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막 웃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웃어. 그래서 그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거야. 아, 그래. 야, 대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네. 딱 집에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6개월만 만나보래요. 그 만났어요? 6개월을? 6개월을 만났죠. 한 10번, 12번. 어떻게 연애를 했네요. 확실하게. 연애를 한 거죠. 손도 잡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미 딱 선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도는 안 나가. 진도는 나갈 수가 없죠. 옛날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40년 전에도 손잡고 뭐 이조식 때에도 애매고 다 했어. 조선시대에도 몇 달 만나면 헤어졌을 거야. 잘 편안하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6개월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내 마음은 그랬어요. 조건이 반대잖아요. 아니 우리 집 못 살지 않았다. 얘는 아니, 자꾸 그- 못 살아. 야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 진짜.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 집이 너무. 네, 그 집은 뭐 서울에 빌딩을 산다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나도 자갈고 다녀서 왜 이래 진짜. 형수 키 몇 개 갖고 올 수 있었어? 키는 안 가지고 가지. 내가 너무 괜찮은데. 내가 완벽한데 키를 왜 가져가냐고 내가.
근데 여기는 결혼한 게 사귀고 한 2년 후부터는 우리 집을 굉장히 많이 와서 자기는 객지 생활이니까 주말에 이제 장모님 밥 우리 얻어 집이 먹으러. 예, 서울이니까 밥을 먹으러 그렇게 집에 왔는데 자기 동생도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동생까지 데리고 와. 집밥 먹인다. 원래 먹는데 예, 연연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음식을 잘하세요. 예, 엄마가. 거기에도 반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반한 거야. 진짜 올 때마다 열심히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밥 얻어먹고 그만두기는 어렵지. 그때는 딱 고민 기준을 줄이자. 만일에 저 여자 옆에 돈이라는 게 없이 여자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꿀 건가?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 몇십억에 나를 팔아먹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내 살아온 가치관대로 노력해서 살아갈 거냐? 현금과 내 가치관을 바꿀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유혹의 순간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